마신 거. 예, 화가 난 아이 차분하게 한 후 훈육했어요. 지도 끝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직 아이가 화가 안 풀린지 다시 화를 내네요. 안아주고 싶은데 저만 풀렸나 봐요. 맞아. 이거 중요해요.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한 3, 4학년, 요즘은요 1, 2학년만 돼도 이 독립성, 그러니까 독립적이 되려고 하고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때는 양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엄마한테 막 가려고 하는 마음과 또래와 막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은 영리해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면 분리할 때는 엄마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자기 유리할 때는 또 막 또래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아줄 때도 점점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풀렸는지, 엄마는 엄마 마음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마음이 좀 풀렸을까? 지금 마음은 어때? 이때도 또 아까처럼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더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이는 안 풀렸는데 엄마만 풀린 거죠. 네.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다. 아이가 둘째가 있어 큰 소리가 나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 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소리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엄마가 풀어가고 있는지를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훈육을 하고 있고 엄마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아이의 감정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큰 소리 날까 봐 이걸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안에 있는 아이는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ADHD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를 오래 해야 된다. 아이와 오래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연구할까?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하시는 전문가분들 중에 아이가 ADHD나 자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교육만으로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뇌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 ADHD에 대한 관심도 가져서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어머니의 감정 조절도 잘하면 아이는 분명히 좋아져요. 그렇게 이제 같이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면 확실히 과잉행동 충동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아이들이 되게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비일관적일 경우에 부모가 시간이 좀 걸리고 아이가 다시 이 행동이 조금 올라갈 때가 있거든. 주기가 있고 이럴 때 이 엄마가 이제 막 포기해버리고 막 좌절해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아빠가 이걸 함께 하지 않고 이러면 좀 치료가 어려워요. 근데 뇌교육은 뇌를 통합해서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효과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몸에 기억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방법 다른 게 없다. 감정 조절 잘하고 잠 잘 자고 네, 운동 잘하고 네. 뇌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신체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거의 모든 걸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저는. 근데 운동하고 뭐가 다르냐? 알아차림이 달라요. 네. 알아차림을 높이는 운동이냐, 몸 활동이냐, 그냥 운동만 하느냐, 목표가 또 달라요. 관찰을 하면서 나를 조절하고 나를 이제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어떤 그 몸의 움직임이냐, 아니면 이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취만을 위한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몸 활동이냐, 목표가 다르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는요, 규칙을 잘 정하셔야 돼요. 이 게임에 집중하는 경우들을 잘 보면 가족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비일관적으로 훈육을 하고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족 규칙을 정하고 잘 지켜서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쉽지 않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기 개입하셔야 돼요. 조기 개입하지 않고 중학교,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돼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 말씀 드리고요. 화가 났을 때 아이 앞에서 스탑이라고 마음속 말고 밖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다만 화난 듯이 얘기하지 마시라. 네. 스탑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스탑이 되고 아이도 그거에 주의하거든요. 근데 스탑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화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아이가 화가 90까지 단번에 올라간다. 훈련하셔야죠. 네. 이런 아이는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화가 몸에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몸을 통해 가지고 화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놀이치료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뇌교육에서 저 화풀이 캠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발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병원에서 지금 처방해주는 약물은요, 다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약물을 통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출 거냐, 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수준을 낮출 거냐,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몸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좋아지죠. 불안을 낮추는 걸 돕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지, 네. 자꾸 마음의 관찰자 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호흡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의를 넓게, 주의가 이 집중 하나에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 주의력을 키우려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의 이 창이 넓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5세 아이인데 상대방의 작은 말에도 내가 먼저 이 아이는 심리적인 거를 좀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의의 평가.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해소 안 된 욕구가 있을 거예요. 이게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과 왕비예요. 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가 의사소통 기술이나 정서적인 것들 잘 발달시켜 주면 좋은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못 자랐어요. 저도 그렇게 못 자랐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거 사실은 부적응적인 생존 기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말에도 그렇게 한다면 요거는 좀 이렇게 전문가하고 만나서 뇌교 선생님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아이의 선택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간섭을 최대한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대신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아직은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고 있고 너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 지켜야 될 거는 지키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기본 규칙. 근데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지, 독립성을 키워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은 많으면 안 돼요. 네. 하나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그렇게 하면 아이가 훈련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검사는
주의력 검사를 이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담센터나 병원에 가서 해도 되고, 제가 잘은 몰라서 이제 뇌교육센터에서도 기본적인 검사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할 수 있는 검사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또 이제 병원이나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많이 안 됐다는 거하고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서적인 걸 먼저 다뤄주셔야 돼요. 저는 지능검사 한 다음에 아이들 대부분 이제 작업 기억이랑 처리 속도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치료 받으라고 했어요. 네. 심리치료 받으면 확실히 이게 안정되면서 이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물총을 콘센트 근처 주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총을 콘센트 근처에서 들고 있기만 해도 심하게 화를 내며 그러면 이게 뭔가 연합이 돼 있다는 뜻인데, 예, 그 장면에서만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한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예, 그거를 좀 찾아서 다뤄주셔야 되고요. 신체 활동과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 활동과 비활력 교육의 특장점이 뭐냐 하면, 신체 활동은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해지죠. 네, 성취감도 생겨요. 네. 근데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이거를 감정적인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짠 것과, 네,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짠 것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아차림을 키우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바디빌더. 예, 프로 바디빌더가 막 폭력 사태 일으켜가지고 입건되고 막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몸만 건강하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를 자기의 무기로 써요. 자기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걸로 써요. 그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몸의 힘을 키우면서도 이거를 스스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감정을 잘 활용하고 여기서 창의력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몸 활동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도요, 알아차림이 커져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지속돼야 이 내 몸 근육 세포 근육이 뭔가 미세한 변화, 새로운 자극이잖아요. 새로운 자극이 생겨야 오래 하고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주의 집중력이 커진다고.